타는 게 그러고 또 가는 것도 너무 돌아서 가야죠.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신경질 나가.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을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버스 회사의 수익 구조 개선이 중점이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작년 11월 춘천시의 민감한 현안인 버스 노선 개편이 56년 만에 단행됐습니다. 이 대대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춘천시가 버스 노선 개편을 단행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개편 이후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며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는 어떨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불편한 거는 뭐냐면은 5일 들어가는 것이 그럼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차 타고 시내에 지난번에는 한 40분이면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멀미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춘천시에서는 고심 끝에 내놓은 개편안이지만 시민들에겐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편한 사연도 가지각색입니다. 버스 노선 개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간선은 4개 노선, 지선은 14개 노선, 읍면지선을 다니는 마을버스는 30개 노선으로 나눈 것입니다. 시내 노선과 읍면 노선을 분리해서요. 시내 노선은 시내만 다니고 읍면 노선은 읍면과 중앙시장을 왕복하게끔 이제 저희가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읍면 노선들이 시내권에 와서 중앙시장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고 싶다. 그러면 각 환승센터에서 만나는 노선들을 만나서 갈 수 있게 간선, 지선, 환승 체계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개편을 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변경 노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발이 묶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버스가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니까 지금 뭘 이름을 또 써놨으면 좋겠어. 만약에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춘천댐 간다 그러면 춘천댐 동네 이름을 써놔야 되는데 종착집을 써놨잖아요 지금. 가장 불편한 점은 긴 배차 간격인데요. 마을버스의 경우 하루 운행 횟수가 2-3번뿐이라 더욱 불편합니다. 5일리로 들어갈 때 시간이 6시간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노선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는데 새로운 노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암리가 바로 5일리 앞으로 지나가니까 잠깐 한 10분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암리에 있는 3시 10분 차를 5일리 경유를 해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시민들의 민원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버스 노선 개편 문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익 노선이 24개, 그 다음에 비수익 노선이 66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수익 노선을 18개로 줄였고요. 이 비수익 노선을 마을버스라는 이름을 해서 30개만 냅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합해서 42개의 노선이 줄어버렸거든요. 시에서 자꾸 개편하니까 노선 개편이 잘못돼서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선 간편이 됐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개편을 하든 이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매일 버스로 등교하는 학생들도 노선과 배차 간격이 달라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를 너무 이르게 가야 돼요. 그 8시 차가 그나마 지각을 안 하는 건데 8시 차 다음은 9시 55분 차라 학교에 지각하게 돼서 8시 차를 타야 돼요. 마을별 버스 탑승 수요에 대한 세심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많이 불편하죠. 시간이 다르니까. 삼수 1, 2 옆에가 1, 2잖아요. 여기 1이고요.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 버스를 일로 좀 돌리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 오후에 학생들 차가 없어요. 매일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 새로 도입된 마을버스는 편리할까요? 앉는 자리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사람이 많이 탔을 때는 일어나야 되는데 더욱더 많아지면 일어서기도 불편한 것 같아요. 버스 기사 입장은 어떨까요? 중복되는 구간이 좀 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요 구간을 변경을 하고 시간을 조정을 하면은 마을 분들이 타는데도 용이하고 우리도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버스 시간에 맞추다 보니 항상 일찍 움직여야 하는 학생들. 등하교 버스 대란은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편 직후 학생들이 지각하거나 택시를 타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오는 시간에 탈 수 있는 차가 지금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그 차를 놓치면은 아이들은 1시간 이상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에 갈 때는 4시 반 전후에서 아이들이 타고 갈 수 있는 차가 한두 대 정도만 있어도 좋은 거죠. 그리고 등교는 일찍 나서면 된다고 해도 하교의 경우는 상황이 더 안 좋은데요. 수업은 3시에 끝났지만 집에 바로 가는 버스는 5시 반에 오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다른 버스를 타고 중간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리면 네. 얼마나 걸어가야 돼요?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5시 반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와서 걸어가거나 해야 돼서 그럼 기존의 버스 이거 노선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시간이 맞았어요. 별로 많이 안 걷고 편하게 갔었는데 바뀌고 나서 많이 불편해진 것 같아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1시간을 넘게 걸어갑니다. 한편 시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9번 버스의 부활인데요. 아유, 불편하죠. 9번하고 7번 없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6번은 타도 4번, 8번 돌아야 돼. 뭐든지 4번, 8번 돌아야 되니. 시내 주요 지점을 도는 9번 버스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노선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갑자기 사라져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버스 환승센터 또한 새로 도입된 부분인데요. 버스를 갈아타는 개념의 환승 시스템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점에 환승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중앙환승센터는 춘천역과 남춘천역, 시외버스 터미널을 비롯해 시내 주요 지점인 총 7곳에 설치됐습니다. 내에서 또 기다렸다가 또 타고 가니까 그게 불편하지. 우리 같은 건 그래. 역할을 못해. 말하자면 환승센터. 그럼 시골 사람들 복잡하잖아. 또 내려서 또 하고. 뭐 노선을 하면 차를 내려야지.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누이는 듯인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또 그걸 이렇게 바꿔버리고. 관내대학교를 도는 청춘 노선도 주목할 만한데요. 강원대학교의 경우 강원도 최초로 캠퍼스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이 생겨 학생들에게 환영을 받기도 했습니다. 춘천역을 출발해 주요 대학을 관통하는 청춘 노선. 실제로 대학생들은 얼마나 이용할까요? 평소에 그 청춘 노선 자주 이용하세요? 네. 서울 수도권에서 한림대 쪽으로 오고 갈 때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요. 강원대 상권 갈 때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청춘 노선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64-2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로 관통해서 터미널까지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터미널을 가려면은 강원대를 지나서 가기 때문에 좀 소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한림대에서 춘천역으로 가고 춘천역에서 터미널로 다시 이어지는 순환 구조였으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그 터미널 가는 게 조금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동대한운수가 파산 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을 회생했어요. 그러면서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버스를 작년부터 해서 15대가 감차가 됐어요. 감차가 되니까 운행 지역과 운행 횟수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정이 필요했고요. 2019년 들어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 시간이 짧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나 운행 횟수가 이제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내권에 수요의 변화가 생겼어요. 여기저기 아파트들이 생기고 예전에는 읍면에 좀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갈수록 읍면 인구가 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권에서 유사 중복 노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읍면에서 나오는 노선들이 대부분 이제 한 노선으로 가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녹여서 전면 개편하게 된 겁니다. 2018년 1월 버스 회사가 파산하고 그해 10월에 춘천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춘천버스를 인수해 대주주가 됐는데요. 경영진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 여러 이유가 맞물려 개편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52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대에 두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밖에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다른 자치단체는 안 하냐? 거기는 지금 그 문제를 딜레이 시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모든 자치단체는 버스 노선 개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춘천과 같은 경우는 버스 회사에 문제가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개편의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기는 아마 그런 단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이 버스 회사를 인수한 사례는 전국 최초인데요. 그 이후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수 과정에서 일어난 온갖 의혹과 논란들, 그리고 경영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른 것입니다. 기존에 그 현재 사장이 되신 분이 그 법정 관리할 때 시에서 관리인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시에서 세웠다는 건 누가 세웠겠습니까? 시라는 것은 춘천시장이 아무래도 거기에 결정권이 있다 보니까 춘천시장이 세우신 분이에요. 또 그 밑에 임원분들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녹색시민협동조합 이사장에 뭐 성도분들이 들어가서 뭐 임원을 맡고 있고, 또 기존에 뭐 그 시에서 뭐 차량 카메이커 세일즈 하시던 분이 거기 가서 또 임원을 맡고 있고, 임원들의 구성 중에 전문성 가지신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전문성이 없다는 게 뭐냐? 경영을 하는데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네. 대중교통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차라리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며 시민들이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춘천시는 버스 노선 개편안을 일부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새해부터 달라진 조정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춘천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안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읍면 지역입니다. 마을버스 타시는 읍면 지역 분들이 많은 이제 불편함을 얘기하셔서 그 불편함들을 종합해 보면은 마을의 버스가 자주 다녀 달라라는 것과 마을버스가 시내권으로 들어왔을 때 만나는 승강장마다 다 정차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을버스로는 운행 방식을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가지고 와서 토론을 하게 된 겁니다. 시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 TF팀을 구성해 노선 설명 및 의견을 교류하는 읍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길을 걸려오는데 식길을 걸려가 식길을 우리가 걸쳐서 시를 들어간 데입니다. 1시간. 그럼 노인네가 80, 70대 사람이 1시간을 차 타야 돼요. 전면 개편인 만큼 시민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토론회를 바탕으로 마을버스 운행 조정안이 연초 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행 방식 변경에 대해서 찾아와서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운행 방식을 조만간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읍면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뭐 시간표 조정이나 노선 조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1월 중에는 노선 변경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요. 이제 준비를 해서 빠르면 2월, 좀 더 시간이 가면 3월 정도에는 마을버스도 부분 조정을 마칠 생각입니다. 2020년 새해를 기점으로 개편안 일부가 재조정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자주 이용하지 않는 노선은 줄이고 아파트 단지와 중앙시장 쪽 노선은 대폭 증차했습니다. 크게 도는 간선들의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 간선들의 수요에 맞게 버스 대수와 운행 횟수를 적절히 조절을 해서 남는 버스 대수와 운행 횟수를 시내 지선에 부족한 부분에 채워 넣고요. 또 간선 노선이 이제 큰 도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도 일부 들어가고요. 또 일부는 중앙로도
통과를 해서 개편 노선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부터 신설된 버스 노선입니다. 시내 간선 2개 노선과 시내 지선 5개 노선이 증설됐고요. 시민들이 부활을 요구했던 종전의 9번 버스 노선은 15번 버스로 대체되어 시내 주요 지점을 운행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버스 정류장에 나가보니 15번 버스가 20-3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들 불만도 예전보다 많아질 것 같고, 왜냐면 갑자기 노선이 50년에 바뀌다 보니까 노인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불편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저번 노선 개편 같은 경우는 환승이 너무 많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돌더라도 한 번에 갈 수 있었는데. 춘천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안내 도우미를 한시적으로 배치했습니다. 바뀐 노선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대차 간격 같은 거를 알려드리기도 하고, 주로 어떻게 가냐 하는 거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한 달 전쯤에 바뀐 것 자체로도 되게 많이 바뀌어서 좀 버스 간격도 줄기도 하고, 아니면 가는 버스 자체가 줄어서 그거 자체로도 부정적인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번에 1월 1일에 또 세부적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만 하니까 또 바뀌었다, 이런 반응이 아무래도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부 내용이 조정되기는 했지만 정착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버스 타본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저 탁상 행정으로 뚝뚝 잘라서 그냥 이 연결된 거 다 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거 위반한 사람들이 버스 타보고 그랬어야 되는 건데 탄 사람들이 알잖아. 일단은 지금 시민분들의 불편 사항이 제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뭐 지금 1월 달에 1월 1일 날 노선을 개편한다고 하지만 그거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일단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버스 회사의 모든 수익이 들어가게 하고 있는 구조를 비수익 노선까지 거기에 같이 줘야 되는 겁니다. 버스 문제는 그 불만 있는 노선들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얼마나 많이 공급하냐의 관건인데, 소수의 시민들을 위한 교통수단은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하는 정책으로 가고, 버스의 문제는 어쨌든 노선의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는 곳으로 목표를 정해서 좀 이원화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게 지금 현 실정에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시민을 위해 출범한 춘천시민버스. 시민을 배려하는 교통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패를 거울 삼아 근본적인 교통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춘천시민버스가 진정한 시민버스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기대했던 바와 달리 저희가 50년 만에 전면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 전면 개편하고 나서 조정하는 시간을 좀 여러 번 가져서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변화에는 시행착오가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버스 노선 문제 하루빨리 정착돼야 할 텐데요. 시민들의 발휘되어야 할 춘천 시민버스. 혼선을 극복하고 대중교통 안정화를 이뤄내길 앞으로도 시사큐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